배트맨, 네가 없는 세상은 꿈도 꿀 수 없어. 혼자 재미 보기 싫거든. 우리 평생 이렇게 싸울 운명이야. 조커의 말입니다. 선은 악에 의해 완전해지며 악 역시 선에 의해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조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끝없이 싸우고 싸움에 의해 세상은 조금이나마 선으로 나아가고 악이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사유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언제나 영웅을 기다립니다. 현실이 아니면 만화나 소설, 영화에서라도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선으로 똘똘 뭉친 비현실적인 영웅이 아닌 점점 인간의 약점까지 동시에 가진 다크나이트의 배트맨 같은 영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커가 절대 악이라면 배트맨은 절대 선입니다. 조커는 배트맨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배트맨 또한 조커를 죽이지 못합니다. 조커는 배트맨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완전하게 한다고. 배트맨도 조커 같은 악당이 있어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영화에서 악역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영화를 볼까요? 영화 베테랑에서 유아인이라는 악역이 없다면 영화는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팀 서도철입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하냐 안 차고? 노태우 나이는 경찰이 건드린 역사가 없어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마. 내 손에 다 노태우 씨 재밌게 사시네. 근데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냄새가 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사람이 수신해서 저러고 있는데 신문기사 한 토막이 안 실려. 태우씨! 니들 돈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명량한 형사신분으로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어이가 없네. 내가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이렇게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참 뒤집혔다. 선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도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악은 존재해야만 합니다. 선과 악은 어느 시대, 어느 곳이든 공존해 왔습니다. 영웅과 악당은 앙숙이지만 협력 관계이기도 합니다. 어느 만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악당들을 뿌리 뽑을 기회를 잡은 영웅들이 이제 너희들은 모두 실업자인가 하는 악당 두목의 말에 그냥 물러가는 영웅들의 장면이 나옵니다. 개그 만화이긴 하지만 웃어넘길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도 악이란 존재를 만났을 때 더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당이 응원받는 시대. 선량했던 주인공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악당이 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 관객은 그에게 동정심과 친근한 감정을 느낍니다. 공감하는 순간 악당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영화 조커의 이야기입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악당에게 사람들이 큰 호응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악당의 사연에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인 듯 보입니다. 조커는 평생을 학대, 가난, 차별 속에서 살아온 인물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로 뇌를 다쳐 아무 때나 웃음이 터지는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사회에서 완전히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끝내 너는 세상을 웃게 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어머니 말에 대한 믿음마저 무너지는 순간 분노가 폭발하면서 조커라는 악당이 탄생합니다. 대중들은 그에게서 동정심을 넘어 동질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조커가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이는 그와 자신의 처지가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서 아등바등 살아보지만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현실, 결국 빽 있고 돈 있는 사람만 성공하는 불공평한 사회에서 영화 주인공과 비슷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에 부조리한 사회에 맞서 범죄를 저지르는 조커의 모습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이 영화에서는 사회 엘리트 계층이 등장합니다.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돈 많은 부자, 성공한 코미디언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공정치 못한 사회에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깎아내립니다. 자신의 성공은 스스로 노력해서 쌓아오른 것이고
이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은 그저 광대일 뿐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들의 기분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득권층들의 시각이 현재 우리 사회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선악의 경계가 무너지고 악당이 응원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오는 미쳐버린 세상이라고만 하기에는 무언가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Can you please stop bothering my kid? Sorry. Arthur, I have some bad news for you. This is the last time we'll be meeting. You don't listen, do you? You just ask the same questions every week. How's your job? Are you having any negative thoughts? All I have are negative thoughts. And finally, in a world where everyone thinks they can do my job, check out this guy. When I was a little boy and told people I was going to be a comedian, everyone laughed at me. Well, no one's laughing now. You can say that again, pal. It's so awful, isn't it? For my whole life, I didn't know if I even really existed. But I do. And people are starting to notice. You think this is funny? Is this a joke to you? Murray, one small thing. Yeah. When you bring me out, can you introduce me as Joker? Send in the clown.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과제와 토론입니다. 과제는 악당이 주인공인 영화를 소개하고 간단한 개인적인 리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토론은 영화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악당을 죽이는 설정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존 윅처럼 강아지를 죽이고 차를 훔쳐간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한 명을 잡기 위해서 119명을 죽이는 그 현실이, 그 상황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설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수업 시작 전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중간고사 기간인데 중간고사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대체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나의 영화를 선택해서 그 영화의 문화 코드 분석 보고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강의들을 보면 문화 코드가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문화 코드란 어떤 영화에 나타난 특징적인 문화 현상, 공통점, 그런 것들을 분석하시면 됩니다. A4 판매.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한 평론문. 내가 평론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칼럼니스트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A4 한 매, 총 2매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작성한 후 한글 파일을 과제 게시판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날짜는 기말고사 기간 동안 12월 18일부터 24일 자정까지입니다. A4 2매고요. 글자체는 자유입니다. 크기는 10이고 간격은 160이 돼야 됩니다. 중간에 사진이 첨부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첨부해서 글이 별로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지금까지 영화를 통한 글로벌 문화의 강의를 진행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녹여버리는 남자, 용해시켜버리는 남자, 믿을 수 있는 남자, 신용할 수 있는 남자, 컬처리스트 신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 최고의 빌런 그 첫 번째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볼드모트입니다. 해리포터의 숙적이자 해리포터 시리즈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 볼드모트, 더 머머리.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 어둠의 마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시리즈 내내 엄청난 존재감을 뿜었던 캐릭터인데요. 마법의 힘으로 열등한 머글들을 지배해야 된다. 세상을 마법사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세상은 선악이 아닌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뉘는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들겠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빌런입니다. 사실 이런 사상은 세상은 우월한 게르만 종족이 지배하고 열등한 유태인이나 집시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 라고 주장했던 히틀러의 주장하고 별 다를 바가 없기도 하죠. 그의 순수혈통주의, You didn't think I was going to keep my filthy muggle father's name.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감정은 전혀 쓸모없는 거라 믿었던 볼드모트. 이런 그가 빌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복잡한 가족사 때문이죠. In all the years Tom's been here, he's never once had a family visitor. 이런 그의 뒷배경 때문인지 왠지 모르게 씁쓸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약간이나마 관객들의 공감도 얻었습니다. 볼드모트의 원래 외모는 정말 잘생긴 데다가 말빨도 좋고 마법 재능도 타고났죠. 그래서 만약에 볼드모트가 화목한 집안에 부모한테 버림받지도 않았더라면은 아마 세계 최강의 마법사로 오랫동안 사랑받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지만 현실은 해리포터 죽이려다가 보호마법에 지가 죽고 마지막 편에서는 17살짜리 해리포터랑 힘겨루기 하다가 달려서 또 죽고 어둠의 마왕치고는 동네 학교 하나 제패 못하는 찐땀이 넘치는 빌런이기도 합니다. 자, 영화 속 최고의 빌런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저 리뷰형이 함께 빌런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90년대 후반 최고의 영화 매트릭스. 매트릭스의 성공에는 명실상부 최고의 악역 스미스 요원의 공도 크죠. 이 스미스 요원은 매트릭스 프로그램의 버그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핵심 프로그램인 만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해물도 제거해버리는 냉혹한 성격을 가졌는데, 조금 특이한 거는 다른 요원들이랑은 다르게 화도 내고 웃기도 하는 등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매트릭스 2편에서는 네오 덕분에 본의 아니게 자유의지를 갖게 됐는데요. Now here I stand because of you, as the new man, so to speak, like you, apparently free. 그 이후로는 매트릭스 프로그램을 벗어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더욱 강력한 빌런으로 돌아왔습니다. I must get out of here. I must get free. 원래도 강력했던 신체 능력은 더 강력해지고 상대방의 신체를 접수해서 지 몸처럼 다루고 3편에서는 현실 인간의 신체에 접속해서 조종하기도 했습니다. That's it, Mr. Anderson. 이런 스미스 요원의 목적은 매트릭스 세계는 물론 현실 세계까지 파괴해버리는 것. 매트릭스 세계의 질서의 상징인 스미스 요원이 이런 독재에 반대하고 거부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스미스 요원이 3편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줬는데 사실상 무적으로 여겨졌던 네오조차도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매트릭스 3편에서는 매트릭스 세계를 모두 잠식해버린 스미스 요원인데요. 네오를 포함한 인간, 데우스 엑스 마키나조차 대항할 수 없을 정도여서 어쩔 수 없이 인간 그리고 기계 측이 연합할 수밖에 없었던 진풍경이 벌어졌죠. The program Smith has grown beyond your control. It will spread through the city as he spread through the Matrix. Peace. 3편 마지막에서는 지금까지도 손에 꼽히는 명장면이죠. 네오와 스미스 요원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매트릭스 2편에서는 네오 그리고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스미스 요원과의 전투도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워쇼스키 형제, 아니 이제 워쇼스키 자매인가요? 어쨌든 워쇼스키 감독이 매트릭스 4편의 제작 확정 소식을 전하기도 했으니까 스미스 요원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빌런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빌런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레피센트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악의 화신으로 등장해서 많은 아이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던 바로 그 빌런이죠. Touch the spindle. You poor simple fools, thinking you could defeat me. 말레피센트는 1959년 월트 디즈니에 의해서 영상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정말 등장부터 포스가 남달랐습니다. 왕국의 공주의 생일날 자기를 초대하지 않았다고 저주를 걸어버리죠. Listen well, all of you. Before the sun sets on her 16th birthday, she shall prick her finger and die. 마음에 안 드는 부하들은 마법으로 조지고 공주를 구해야 되는 왕자도 납치하고 왕궁에는 가시덤불을 소환하고 스스로 검은 용으로 변신해서 필립 왕자를 압도하는 등 정말 차원이 다른 존재감을 자랑했던 그런 빌런입니다. 자, 그리고 더 대단한 게 이게 벌써 70년 전의 성우거든요. 근데 이 목소리를 지금 들어도 소름 끼칠 정도로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말 그대로 시대를 초월한 성우인 거죠. 어쨌든 그 엄청난 인기 덕분에 디즈니 빌런이 주인공인 실사 영화가 개봉하기도 했습니다. 실사화 과정에서는 조금 착해지기는 했지만 애니메이션의 포스는 여전하고요. 10월에는 말레피센트 2편이 개봉된다고도 하니까요. 이 포스 넘치는 모습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말레피센트 실사 영화의 말레피센트는 원작하고는 다르게 너무 착해진 느낌이라서 약간 실망. 1984년 터미네이터 1편을 시작으로 오랜 사랑을 받아온 터미네이터 시리즈. 이 터미네이터 시리즈에는 엄청난 포스의 빌런이 있었죠. 바로 터미네이터 2편의 T-1000입니다. 기계인 만큼 그만의 사상은 따로 없고 오로지 존 코너를 죽이는 것이 그의 목적. 전작의 터미네이터 T-800과는 다르게 전신이 액체 금속, 나노테크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외형도 바꿀 수 있고 총을 아무리 맞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다시 결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천하무적입니다. 달릴 때는 자동차 속도하고 비슷하고 철문은 그대로 통과하는 등등 무시무시한 신체 활용도를 보여주죠. 터미네이터 1편에서 미친 능력을 보여줬던 T-800을 오히려 T-1000이 압도하면서 와 저걸 도대체 어떻게 이기냐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으니까요. 뭐 말 다 했죠. 보통은 악당 대 주인공 이렇게 돼서 대결 구도가 이어지는데 이거는 거의 사냥꾼 대 사냥감의 구도라는 느낌도 듭니다. 물론 이런 공포감 때문에 영화를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액체 금속 기술이라는 미래 기술을 영화 안에서 CG로 재현하면서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만들어줬던 그런 빌런이기도 합니다. 워낙 임팩트가 컸던 캐릭터인지라 2015년에 개봉한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에서는 이 T-1000을 이병헌 씨가 연기하면서 재등장하기도 했죠. 터미네이터 2편 못지않은 카리스마를 이병헌 씨가 멋지게 소화했는데 생각보다는 그 분량이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마블의 매력적인 빌런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 바로 로키입니다. 서프라이즈. 토르의 동생이자 장난의 신인데요. 오만한 듯 하면서도 매너 있는 신사 같기도 하고
형에 대한 애정과 질투심을 동시에 가지기도 하고 야망찬 모습을 보이면서도 항상 위트를 버리지 않는 복합적인 캐릭터인지라 빌런 포지션에 위치하면서도 정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인기 빌런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증오하는 듯 하면서 오딘이 죽을 때는 울먹이기도 하고 프리가의 죽음에 분노하기도 하고 사카르의 나무라는 토르의 말에 서운해하기도 하는 등 인간적인 모습이 많죠. I'm probably better off staying here on Zakar. That's exactly what I was thinking. 그리고 아스가르드의 라그나로크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토르 일행과 함께 싸우기도 하고 Your savior is here! Did you miss me? 타노스의 습격을 받았을 때는 목숨을 걸고 테서렉트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악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선의 모습도 공존하는, 하지만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저지를지는 예측 불가능한 이런 장난의 신이기 때문에 마블 빌런들 중에서 언제나 인기 순위는 톱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인 만큼 뛰어난 신체 능력을 베이스로 어머니 프리가에게 배운 마법 그리고 자신의 계략을 이용해서 적과 싸우는 캐릭터죠. 하지만 그동안 싸워온 상대가 토르, 헐크, 아스가르드 최강전사인 발키리, 그리고 역대급 강자 타노스, 이런 상대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로키가 약하게 보였죠. 그래도 테서렉트나 셉터 같은 이런 인피니티 스톤을 마음대로 잘 사용하는 걸 보면은 로키가 얼마나 강력한 캐릭터인지 이 로키 팬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토르 1편부터 라그나로크까지 토르랑 티격태격 싸워대다가 이제 좀 다시 친해지려나 했더니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한테 죽어버리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건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에서 로키의 솔로 드라마가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로키의 팬분들은 다시 한번 로키의 매력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빌런을 단 한 명만 뽑아봐라 하면은 아마 대부분은 이 친구를 뽑을 겁니다. Why so serious? 조커죠. 다크나이트는 배트맨이 나오는 조커 영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커의 위상은 엄청나죠. 조커는 DC의 어두운 세계관을 잘 드러냈고요. 히어로 영화가 유치하다는 편견을 깨버린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DC는 폭망하기는 했지만 압도적인 무력도 초능력도 없는 조커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바로 그의 독특한 정신세계 때문인데요. They're only as good as the world allows them to be. When the chips are down, these civilized people, they'll eat each other. See, I'm not a monster. I'm just ahead of the curve. 마피아가 선량한 시민으로 보일 정도로 조커는 순수한 악의 화신, 혼돈의 상징입니다. 조커의 등장 이후 영화의 모든 빌런들은 직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았을 거다라는 평가도 있죠. 조커의 목적은 부와 명예, 권력 따위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껏 모아둔 엄청난 돈도 그냥 불태웁니다. I'm only burning my half. Not about money. Sending a message. 조커는 특별한 이유 없이 사회의 혼돈 그 자체를 즐기는 순수 악이죠. 이런 혼돈은 조커의 행보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은행에 보관된 마피아들의 돈을 모조리 털고 나서 부하들을 죄다 죽여버리고 I'm betting the Joker told you to kill me as soon as we loaded the cash. No. I killed the bus driver. Bus driver. What happened to the rest of the guys? 마피아 두목들 앞에서는 협박, 조롱과 함께 당근도 제시하죠. It's simple. We kill the Batman. If it's so simple, why haven't you done it already? How much you want? Half. Enough from the clown! 배트맨한테는 일부러 잡히고 나서 배트맨의 심리와 약점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우위를 점하는 모습까지 정말 히어로를 이렇게나 개발라버린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Oh, then that's the rule you'll have to break to know the truth if you want to save one of them. Where are they? Choose between one life or the other. You have nothing! 인간의 어두운 면을 끌어내길 좋아하는 조커. 상대방의 심리도 정말 잘 파악하고 말빨도 대단하고 설득력도 갖췄기 때문에 그 당시의 백기사 하비덴트를 투페이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Oh, and you know the thing about chaos. It's fair. You live, you die. 이런 조커의 모든 일처리 과정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데
대단한 승부사 기질도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죠. 조커의 마지막 목표는 불살주의의 배트맨을 타락시키는 거였는데 이미 조커는 배트맨을 상대로 체크메이트를 외쳤죠. 자신을 죽인다면 배트맨이 타락하는 거고 자신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 당시에 또 한 번의 혼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조커는 이미 하비덴트도 타락시켰기 때문에 본인이 죽든 살든 최고의 결과만 나오는 셈입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이지만 예측 불가의 혼돈, 악 그 자체의 빌런 조커. 이번 10월 3일에는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조커가 개봉 예정이기도 하죠. 최근 몇 년 동안은 폭망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DC이긴 하지만은 이번엔 꼭 호아킨 피닉스의 멋진 연기로 역대급의 조커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내가 너로 살아봤냐? 네가 나로 살아봤냐? 쟤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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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갈 길 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미주알 고주알 친절히 설명을 조곤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해버려. 그건 아니 알아서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생각이고 이 길이 내 길인지 네 길인지 길이기는 길인지 지름길인지 돌아가는 길인지는 나도 몰라 너도 몰라 결국에는 아무도 몰라. 그때의 머리 위로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너처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네 갈 길 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미주알 고주알 친절히 설명을 조곤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해버려. 아니 이건 네 생각이고 알아서 뭔 말인지 알겠지만 네 생각이고 그건 어디까지나 네 생각이고